안녕하세요. 리알트 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윤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더 석세스 진, 네, 성공 유전자. 네, 유전자. 네. 로 데이비드 살레가 들었는 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죠. 네. 네, 웨이드 가이튼이랑 로즈마리 트로켈 작가님인데요. 네. 작가 소개를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네. 웨이드 가이튼은 1972년생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컨셉슈얼 아트죠. 그러니까 뭐 후기 개념 미술 뭐 이런 쪽의 작업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요. 쉽게 말해서 뭐 디지털 페인팅,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페인팅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앱손 프린터를 그 주 매체로 이제 사용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뭐 헌터 칼리지 이런 데를 나왔고, 그리고 초기 드로잉 작품으로 XS라는 그런 이제 뭐 활자를 이렇게 이제 찢어진 책 위에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X 쓰는 XS 그리고 뭐 X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간의 그런 휴먼폼, 인간의 그런 어떤 형태죠. 팔다리 그런 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뭐 이제 레터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시그너처인 편이고요. 뭐 미술에 뭐 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업으로 봐서는 미술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이 성공 유전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드로잉, 페인팅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죠. 네, 이런 종류의 이제 작업을 많이 했죠. 로즈마리 트로켈도 여성 작가인데요. 네. 이 사람은 또 이제 독일 작가이고 52년생이고 서독에서 출생을 했고 이제 독일 개념미술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사실 뭐 앞에 이야기했던 웨이드 가이트는 회화를 주로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회화, 뭐 소묘, 조각, 비디오 설치 뭐 등등 뭐 오브제, 모든 거에 걸쳐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느낀 거는 뭐 이 사람과 웨이드 가이튼이 이 데이비드 살레가 이 둘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든 것 같은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둘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떤 미술 사조가 끝나면 그 다음 미술 사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반대되는 입장이나 견해를 얘기하는 이제 작가들이며 철학자들이며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요 사람 이전에 유행하던 뭐 그런 경향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다른 경향을 많이 보이면서도 같은 형식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데이비드 살레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팜플렛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이 네. 이제 같은 형식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재료지만 둘 다 똑같이 거대한 단색조의 회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유사성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 appropriation art를, 그러니까 뭐 차용의 예술이라든지 네. 뭐 이제 추상 미술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섞은 그런 이제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조금 서로 다른 그냥 각자의 그런 방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웨이드 가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 원래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스테판 킹의 파이어 스타터라는 그 소설을 자기가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소설책을 잔뜩 모았는데 그 표지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 표지에다가 그 제목을 다 지우고 그 U자라는 그 알파벳 U를 이렇게 넣는 건데, 표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거를 접어가지고 프린터에 넣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캔버스 천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접히는 면이 겹쳐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상의 오작동인 거죠. 뭐 그런 이제 뭐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뭐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흐려지는 부분, 뭐 얼룩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그런 실수는 아닌데도 근데 거기에 오히려 더 열광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손으로 회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회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책에서는 네. 그게 이제 이 사람 회화의 묘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보면 어디서부터 그림이 시작되는지 네. 모르는 그런 거. 앱선 프린터가 만드는 그 실수가 이렇게 네. 손맛인 건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손맛이랄까? 네. 네, 그런 건데 애초에 이 사람은 그걸 의도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제 데이비 살레가 설명하는 이제 단락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은 오히려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건 회화이기도 하면서 프린트이기도 하고 네. 프린트이자 회화인 거죠. 그렇. 네, 그러면서 이제 회화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걸로 과소평가된 이제 프린트가 갖고 있는 시각적 아름다움을 네. 새로 발견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샹 레디메이드랑도 비교를 하잖아요. 네, 디샹 레디메이드랑 사람들이 그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네. 그거랑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왜냐하면 디샹은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변기를 뚝 떼갖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거 내가 떼왔다 하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그 어떤 뭐랄까 예술가의 아우라가 오히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거는 기성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프린터 위에 썼을까 캔버스를 하니까. 자기가 넣었고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 그런 이제 얼룩들이며 네. 그런 에러들을 이제 얻어냈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작가의 의도도 거기 들어가고 어쨌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매우 정교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살짝 요리에 가까운 그런 네. 뭐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예, 그리고 이제 오븐이 이제 나머지를 역할을 하는 그런 네. 그러면서 이제 레디메이드랑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즈마리 트러켈이 뭐 열심히 활동하던 그 당대에는 유행하던 뭐 그런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 미술 그런 것들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 미술의 어떤 산업화의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재료로 그 다른 어떤 화법을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이 사람은 그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았어요. 여자 작가들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랑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작가들만 주로 다루는 미술 잡지 네. 그런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여성들이 다룰 것 같은 그런 재료들로 또 작업을 많이 하는 처음 네, 원래도 맞아요. 배틀에 네, 뭘 그림을 네. 그리나 그걸로 시작을 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80년대쯤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웨이드 가이튼도 보니까 이제 후에는 그런 비슷한 작업을 했더라고요.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랑 이렇게 이제 교차로 이렇게 했는 이제 섬유로 된 작업인데요. 그게 이제 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직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당시에 뭐 에드 라인하트라는 뭐 그런 뭐 절대주의 그런 절대 뭐랄까 순수 그런 수상주의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에드 라인하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글을 읽었었는데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술은 예술 그 자체여야 한다 하는데 그 주부와 술부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예술은 비물질이어야 되고 예술은 뭐 비주관적이어야 되고 네. 뭐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 이런 그런 명제가 일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즈마리 트러켈이. 네. 이게 표면적으로 사실은 좀 잘 드러나는 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사람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사용한 재료라든지 뭐 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지금 뭐 5, 60대 여자 작가고 이렇게 정황상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그런 재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발인 것 같기도 한데 접시 같기도 한 그 조각 네. 그런 거 그리고 뭐 냄비 같은 거 네. 뭐 그리고 그 직물이 네. 그런 직물 같은 것도
이제 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 막 격자 이런 거 무늬 있잖아요. 가로, 세로, 기악 무늬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미니멀 화가들이 이제 썼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줄무늬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캔버스 위에다가 직접 바느질을 한 거잖아요. 직접은 아니지만 그 기계가 반격사 기계가 한 거지만 그런 이제 캔버스가 그 직물 자체가 된 거죠. 직물 자체가 캔버스가 된 거고 그게 어떤 새로운 화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막 되게 위트 있는 작업들도 많았고 뭐 사진도 그렇고 뭐 엄청 흥미로운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나오는 전시 소개하는 그 전시의 제 부제가 하나의 우주 네. 코스모스. 네. 그 뉴 뮤지엄인가 거기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시 영상을 찍은 거를 봤는데 작품이 진짜 많았어요. 네. 많고 그 근데 부제가 그 데이비드 살레가 부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전시라면서. 네, 맞아요. 네. 한번 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참 이렇게 절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랄까.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좋았어요, 저도.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연과 관계된 거, 인간과 관계된 거, 그런 거가 자기한테는 다 어떤 뭐 영감의 그런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재료 뭐 이렇게 비닐, 실, 뭐 수채화, 뭐 사진 같은 실크 스크린, 뭐 유약이 잘 발린 세라믹 작품 모두 그러니까 재료의 장점도 잘 살린 그런 것들 조합도 너무 서로 너무 좋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거를 또 자기가 상상하는 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은근히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각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잘 끌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재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데이비드 살레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형식주의의 제한이 무너진 후부터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무방하게 됐지만 여전히 작가들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로즈마리 트로켈 같은 사람은 이제 에밀리 디킨슨 같이 우리의 일상을 예고도 없이 가슴을 관통하는 시각적 시어로 전환시킨다. 네, 이렇게 저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정말 놀라운 기프트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작가로 참 살고 싶네요. 네. 저희 오늘은 네. 이 성공 유전자를 갖고 네. 있는 네. 메이드 가이튼과 로즈마리 트로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